아, 이쁘다. 아, 이 가로수들. 이 동네는요, 저희 와이프가 살았던 곳이라 20년 전에 같이 뭐 만나고 집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뭐 주변에서 차도 마시고 했던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글쎄요, 여기 다시 오니까 옛날 생각 되게 많이 나네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때 이 앞엔 이제 주공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들이 쫙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은 대우 아파트인데 이거 생긴 지는 IMF 때인 것 같고, 제가 그 당시에 대우건설에 다녔거든요. 대우가 강남에 처음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막 직원들끼리 되게 파티하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상점벽해란 말 아시죠? 이 동네를 오면은 그 상점벽해란 말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정말 많이 변했다. 반포를 알려면 이 한자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반이 한자로는 서리반, 포는 우리가 무슨 포 할 때처럼 부두나 이렇게 항구 마을을 말하거든요. 한강 주변에 있었던 그 작은 마을인데 여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반포니까 원래는 좀 낮은 지형에 강에 굉장히 붙어서 있었다는 거고, 60년대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나서 강남 전체가 잠길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고모가 그걸 구경 갔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쪽 지역을 이제 홍수에 방지를 하면서 새로운 땅으로 개발을 하죠. 한강변에 제방을 쭉 쌌습니다. 그게 북쪽으로도 쌌고 남쪽으로도 쌌고, 그러면서 이제 도로를 만든 게 북쪽은 강변북로, 남쪽은 올림픽대로. 그 제방을 만들므로써 강남에 거대한 땅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자그만치 100만 평. 71년에 한강 맨션 아파트가 동부 이천동에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반포 주공 아파트 단지가 73년, 그리고 현대아파트가 76년 압구정, 그리고 그 다음에 잠실 주공 아파트 단지가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변 고급 아파트 단지는 바로 홍수라는 자연재해,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제방, 그리고 도로, 그리고 덤으로 얻어진 택지까지, 그 역사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무들 참 멋있다. 처음 반포중앙 아파트가 생겼을 때는 나무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거의 50년, 반세기네요. 반세기 동안 아파트는 똑같이 있지만 그 나무들은 거의 아파트 높이의 2배가 정도 자라서, 이제는 뭐 숲속에 있는 건축물에 들어온 것 같고요. 마치 북유럽에 온 것 같은데요. 이제 곧 없어질 구반포 단지네요. 구반포가 이게 71년에 이제 완공이 됐고 73년까지 쭉 해서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강남에 처음으로 생긴 아파트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강남에 아주 대규모 단지를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총 거의 한 8,0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인구로 환산을 하면은 한 3만 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인구 문제에 시달리는 서울은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유럽 사람들한테 맡기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단지 계획을 한 적이 없거든요. 원래 계획은 이렇게 중앙에 뻥 뚫린 길이 나는 게 계획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파트들이 엇갈려서
아파트를 돌아서 길들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했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사람 성향상 저 뒷동에서 앞동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일렬로 쫙쫙쫙 정렬을 하고 하나의 이제 소위 고속도로를 만든 거죠. 근데 그때 그 계획들의 어떤 원래 모습과 의도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그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여기에 여전히 남아있고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공 아파트를 보시면 굉장히 지금은 좀 딱딱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그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충격. 와, 이게 뭐야? 이게 집이야? 북촌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옥들 쫙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도시 주택의 전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와 지붕들이 있고 한 곳에 익숙하고 그리고 창문들 그리고 목조 주택의 어떤 형식을 띠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70년대 초에 나타나면서 이렇게 박스형 주택,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정말 지붕이 평지붕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머리가 없는 사람이 된 거, 이마만 내밀고 갑자기 다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겠어요. 야, 이게 집이냐? 야, 난 저건 집이 아니다. 사람이 땅을 밟고 살아야지. 이게 무슨 집이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던,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독일식 디자인, 그리고 일단 박스형, 직사각형의 그 건물을 만들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건축가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된 집이었습니다. 장식을 싹 없애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긴, 그리고 굉장히 조형적인 면구성에 의한 집이었죠. 지금도 보면은 재료가 딱 두 가지만 썼어요. 벽돌 타일 그리고 콘크리트, 그 위에 페인트. 자, 근대 건축은 유럽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시대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콘크리트는 있었어요. 하지만 철근과 콘크리트를 섞는 거는 20세기 이후에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만들어진 이 건축 양식을 근대주의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 예입니다. 장식이 없어요. 군더더기 없이. 그 당시에는 발코니 확장이 없었어요. 모든 발코니들은 이렇게 내밀기만 했고요. 그리고 저 발코니의 샤시들 걷고 보면 난간이 옆에는 벽, 앞에는 철난간. 그래서 최대한 그 뷰를 확보해 주려고 했던, 그리고 나머지 창문들은 거의 규격화된 창문들로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소들을 줄이고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아주 엿보이고, 저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날개벽, 저게 센스죠. 저 끝에 우리 측벽이라고 하죠. 끝에 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좀 날렵하게 조금씩 뺐어요. 근대주의 양식은 면 구성을 합니다. 이제 하나의 볼륨을, 하나의 최적을 깨서 면을 강조하는 식이 근대주의 양식의 또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측벽도 살짝 내밀고 올리고 해서 이렇게 면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근대주의 양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당시에 별칭이 하나 있었어요. 구반포 아파트의 별칭? 글쎄, 뭘까요? 궁금하시죠? 일명 고자 아파트.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분양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해요. 의도를 하나 심어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당시에는 정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한 가족에 뭐 5자녀, 4자녀 뭐 이러니까 산하 정책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관 수술을 받은 분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줬어요. 그게 바로 고자 아파트라는 별명을 만들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하나가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단다. 그
그래서 이제 그때 반포 아파트, 주공 아파트 이제 2단지 분양하고 3단지 분양했을 때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건소를 갔더니 장부를 보더니 그 확인서를 하나 해서 도장을 찍어주더라고.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여기 정관 수술을 받은 분들이 평균 2배 이상. 그래서 서로 보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앞집 딱 열었는데 당신도 딱 아래 보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Cause I really, really, really want you to know that I love you from the highest